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폭넓은 가이드라인과 통찰력 있는 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중호 본부장님 만나는 시간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코로와 LWI, 또 미증시에 상장된 한국 ETF와 또 야간 선물을 보면서 국내 증시의 또 출발 나침반으로 또 볼 수 있는 이 지수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예고되는 그 해시 위원장이요. 워낙 비둘기파적인 성향이라 기대감도 있지만 또 오늘 월가의 또 시각을 보면 미국 국채 투매를 부를 수 있다라는 또 경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엊그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의장,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그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명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뭐 무조건 금리 인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그러니까 기대도 있지만 너무 이제 어떤 그 시장의 흐름에 맞지 않은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는 게, 일단은 연준 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뭐 연준 부의장도 있고 각 지역은행들의 연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FOMC라는 게 그러한 의원들 간의 구성 회의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제 지명이 된 이후에는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시장이 열렸을 때는 좀 하락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래도 상승 마감한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 ADP 민간 고용이 쇼크가 나왔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ISM 제조업 지수 내에 그 가격 지수,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 자체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왔지만 가격 지수가 둔화되다 보니까 경제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가 가능한 구간이구나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금리 인하의 어떤 해석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시그널보다는 그래도 경기를 성장을 도와주는 정도의 금리 인하라는 게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경제 성장을 도와주고 정상화되고 있는 금리 인하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 지명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좀 미래를 좀 예측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엔비디아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도 독자 AI 칩의 대열에 껴들면서 이제 엔비디아 독점 시대가 끝날까? 네, 이런 지금 시각이 아주 우세합니다. 엔비디아 의존도 탈피 선언,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AI 혁명이라든지 AI가 보편화되는 이슈가 더 강화되려면 결국은 여러 어떤 그 고객에 적합한 뭐랄까요? AI 칩이라든지 조금 더 싼 칩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동안에 GPU 혼자만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TPU라든지 이런 여러 경쟁 자체 칩이 나와주면서 이 채택률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밤에도 약간 소동이 있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초반에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AI 채택률이 좀 떨어져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 목표를 낮춘 거 아니냐, 낮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의 급락과 여러 이제 빅테크들의 하락을 촉발시켰는데, 즉각적으로 또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회복을 했거든요. 이 채택률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여러 칩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구글이 등장한 게 고무적이고 엔비디아도 경쟁자가 등장했지만 파이를 키우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글과 엔비디아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AI 싸움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방식이, 구글은 약간 수직 통합이고 엔비디아는 수평 통합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TPU라든지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 수직 통합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설계 자동화 업체인 이제 시놉시스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수평적으로 이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가는 거가 이제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껄끄러웠던 게 어떤 제조, 공장의 어떤 캐파의 어떤 문제였다라고 보면 지금은 오히려 설계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를 또다시 제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초기 국면이다라는 또 어떤 시그니처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한테 그렇게 위상이 흔들리는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빅테크의 탈 엔비디아의 그 움직임 본격화에 대해서 뭐 우려할 만한 사항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테슬라가 한 4%가량 올랐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로봇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 네. 이제 로봇 산업을 좀 더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AI 원전에 이어서 트럼프가 로봇을 밀어주나 보다 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보면 될까요? 이게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로 이제 또 다시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AI,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 이게 사실 로봇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 로봇이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공정 시스템의 자동화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의 확장, 그리고 그 기기 확장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결부된다 보면 결국 또 아까도 좀 전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 비클이 더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 어떤 여러 산업의 AI 채택률을 빠르게 침투율이라고 하겠죠. 침투율이 지금 10% 내외이기 때문에 빠르게 20%까지 침투시켜서 전체적인 생산성, 성장률을 높이고 더불어서 어떤 기술 격차, 뭐 중국을 어떤 위시한 어떤 그 경쟁 국가들과의 차이점을 더 치고 나가겠다라는 네. 그런 뉴스로도 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슬라뿐 아니라 서버 로보틱스가 한 18% 급등했고요. 테라다임도 같이 상승을 해서 이제 로봇주가 미국 증시 안에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로봇주 어떻게 방향 트나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92,000달러 다시 되찾았습니다. 또 가상자산 동반 급락을 촉발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감이 좀 완화된 데 따른 좀 반등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일본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 때 워낙 그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뭐 청산 신호로 하락을 했다. 일정 부분 있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데자뷰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는 건 사실인데 작년만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때도 이제 경기 침체 이슈 있었고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회복을 했었다라는 어떤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또 그때의 경험치, 그때 많이 청산이 됐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많이 어떤 수급이 많이 청산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런 과거 트라우마를 회고한 어떤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협상으로 이미 대규모 일본 자금이 FDI 형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어떤 캐리 청산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연말 증시는 어떨까요? 저희 앞서서 인사이트에서 이제 텀리가 올해에 7,200포인트까지 S&P 500 지수가 네. 갈 수 있다라고 네.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했고 네. 월가의 목소리도 좀 긍정적인 편인데요.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하고요. 비트코인의 변동성 속에서 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또 전략까지 같이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연말 장세 기대는 높아져 있고 저도 그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층에는 뭐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그 프락시 지표로 유동성 지표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저점 내지는 변동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유동성이 증시로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셧다운 이후에 풀렸던 돈들, 그리고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부각이 되면서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비재와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은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갇혀가는 거고, 더불어서 내년 1분기에도 AI 인프라나 뭐 LNG,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서 투자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의 성장감까지 올해 연말에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 시장은 뭐 톱니가 전망한 것처럼 S&P가 뭐 7천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네. 전고점을 다시 탈환하려는 모습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애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네. 어제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4천선 회복, 또 코스닥도 6거래일 연속에 올라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좀 국내에는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결국 뭐 반도체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계속 소위 말해서 살아있어야 주도 업종이 돼야 우리 시장도 뭐 소위 말하는 4,200, 4,300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한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 1년 1,500포인트 이상 오른 코스피 지수, 지금으로부터 관심은 역시 반도체다라는 전략. 상승은 계속 그 주도주가 살아있을 예. 때 시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통찰력 있는 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주고 LS증권 본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